were never a god. You were never even a man. You're letting him kill Martha. What does that mean? 던옵저의 마사 닦기로 역적이 된 잭 스나이더가 손을 본 저스티스 리그 스나이더 컷이 전 세계에 방금 공개가 됐습니다. 익스텐디드 버전, 디렉터즈 컷, 확장판 등등이라고 불리는 영화들을 보면 절대 원래 버전을 못 봐요. 그런데 스나이더 컷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진짜 속이 다 시원합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지금부터 스포는 정말 나노 수준으로 최소화해서 저스티스 리그 스나이더 컷을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의 줄거리는 심플합니다. 슈퍼맨이 스스로 희생하고 둠스데이를 쓰러뜨리고 세상을 떠난 뒤 위기를 느낀 배트맨이 히어로 인력 시장에서 원피스의 루피처럼 동료를 모으고 스테픈 울프는 엄마 상자를 모으죠. 그러다 싸우고 뺨! 그 밖에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각 주요 사건의 꼭지점은 극장판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사이의 연결점이 2배 길이가 된 거죠. 스나이더 컷은 총 6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20분짜리 에필로그를 더해서 사실상 7개의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액션에서 액션으로, 대화했다가 액션으로 뭐 이랬던 영화가 나름 진득하게 질서를 갖추고 조급하지 않게 흐름을 찾아가면서 캐릭터와 스토리를 아주 밀도 있게 묘사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일단 사이보그부터. 왜 사이보그를 처음부터 언급하는지 궁금하시죠? 스나이더 컷에서 특히 다른 게 레이 피셔가 연기한 빅터, 사이보그라서 그렇습니다. 극장판은 그냥 만능 로봇이었던 것에 반해 스나이더 컷에선 아주 매력적으로 그려집니다. 스나이더 컷으로 사이보그를 보면요, 레이 피셔가 조스 웨던한테 빡칠만 해요. 사이보그가 극장판에서도 감정 동요가 심하고 갈피를 못 잡는데 왜 그런지가 전부 나오고 아버지인 사이러스와의 관계도 잘 보여주고 모든 행동에 개연성이 있습니다. 슈퍼맨에 대한 죄책감 더하기 세상에 슈퍼맨이 필요하다는 깨달음 탓에 땅불바람 물마음 딱 요정도였던 배트맨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슈퍼맨의 희생 이후 심경 변화를 잘 보여주고 저스티스 리그를 결성하는 과정에서 팀 리더로서 고뇌하기도 합니다. 중후한 미중년 매력에 거친 원작 특유의 느낌까지 물씬 나서 원작 팬들 환장할 수밖에 없겠고요. 이제부턴 잭 스나이더가 벤 애플렉 데려다가 뭘 해도 말릴 사람 없을 겁니다.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조커와의 투샷은 좀 짧긴 하지만 진짜 미치도록 예술입니다. 이게 정말 팬 서비스가 아니라 팬을 위한 선물 수준이에요. 슈퍼맨도 부활에 더 많은 과정과 시간을 할애해줍니다. 클라크가 파괴적 본능을 이겨내고 어떻게 원래의 감정을 찾아내는지 촘촘히 보여줄 것 같았는데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클라크는 영화의 중심을 단단하게 잡아줍니다. 블랙수트로 팬서비스도 해주는데 뭔가 살짝 아쉽긴 했는데요. 더 밀도 있게 클라크의 감정선을 보여줬으면 했습니다. 이미 늦었지만 진짜 맨 오브 스틸 2로 클라크를 더 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극장판의 웃음 버튼이자 뛰는 장면이 더 웃음 버튼이었던 베리 앨런, 플래시는 극장판보다 능력이 좀 더 다채롭고 흥미롭게 그려지고요. 어줍지 않던 모습에 비해서 컨트롤도 잘합니다. 촐싹대지만 때론 차분한 측면도 보이고요. 여러 배경 설명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후반에 정말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아쿠아맨은 극장판에선 그냥 술고래에 반항적이면서 수영 잘하는 약해처럼 보였는데 이번엔 아서컬이라는 캐릭터가 왜 삐뚤어졌는지, 아틀란티스 왕좌를 거부하고 아틀란티스를 증오하고 결국 왜 저스티스 리그에 합류하는지도 다 보여줍니다. 아쿠아맨 솔로 영화와 연결되는 복선도 있고요. 그런데 극장판에선 이걸 설명하는데 고작 3분 30초를 썼죠. 스나이더 컷을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에 공짜가 어딨나. 애초에 배트맨이 부른다고 메타휴먼들이 다 목숨 걸고 싸워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조스 웨더는 그걸 쌩까 썼구나 싶었습니다. 100년 넘게 세상을 등지고 살았던 다이애나에 대해서는 예쁘다, 잘 싸웠다 뭐 이 정도가 극장판의 기억인데요. 전투 쪽에서는 버프를 확실히 받았어요. 알배지 달고 등급에서 해방이 되니까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누가 스나이더 컷 보고 1984 한번 본 뒤에 소감 좀 들려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극장 말고 스트리밍 플랫폼의 진정한 순기능이 아닐까 싶은데, 극장은 개봉할 때마다 연령 커트라인에 따라서 흥행 성적이 달라지니까 신경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건 재작업한 영화고 스트리밍으로 나가니까 알을 가뿐하게 달았습니다. 하얗고 피부 좋고 맹목적인데 목적은 없어 보이고 페이셜 애니메이션도 살짝 아쉬웠던 스테픈 울프는 게임으로 치면 그냥 끝판왕 역할이었죠. 애초에 쓰러뜨리기 위한 대상이지 캐릭터로서 살아있는 감각이 없었는데 이번엔 얘가 왜 그렇게 필사적이었는지를 보여주고요. 외형도 삐죽삐죽 엄청 강화되고 R등급스럽게 잔혹합니다. 다크사이드가 등장하는 건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요. 다크사이드는 스테픈 울프 행동의 동기이자 거대한 흑막이기도 합니다. 전투씬도 완전 오지고요.
그 밖에 다른 점들을 좀 말씀드리자면 가장 중요한 건 액션이죠. 전투의 리듬이 조스 웨던 버전과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훨씬 더 박진감이 넘치고요. 반면에 예산 부족을 절감하게 하는 장면들도 덜어 있습니다. 아마 장면에 색상이 많았다면 더 티가 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화면비도 와이드에서 사각형으로 바뀌고 색 보정을 전부 새로 해서 고딕 호러스러운 잭 스나이더 특유의 색감을 갖게 됐고 2시간이나 되는 샷이 대폭 추가되거나 주요 대사 및 장면들이 교체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집중도를 유지하는 데 상당히 신경 쓴 느낌이었고요. 음악도 아예 갈아 꼈죠. 데니엘 푸먼에서 정키 엑셀로 바뀌었는데 음악이 진짜 끝내줍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 다른 것 같은데요. 같은 영화인데 사실 아예 다른 영화. 이 스나이더 컷의 출생의 비밀, 그 인과관계를 살펴보면요. 첫째, 일단 마블을 깔아줘요. 왜냐면 마블이 어벤져스를 안 했으면 워너 DC도 저스티스 리그를 급하게 안 했겠죠. 둘째, 던 오브 저스티스에서 마사를 닦아주고 그 다음에 얼티메이트 컷을 작업하면서 다시 손보면 죽었던 영화도 반은 살린다 라는 걸 알았죠. 셋째, 과거의 영화 작업 중에 딸이 세상을 떠난 스나이더 개인의 비극과 함께 조스 웨던으로 감독이 교체가 됐고, 넷째, 팬들과 잭 스나이더 그리고 제작진들의 바람이 더해졌고, 다섯째, 어그로를 노린 워너의 모회사 AT&T가 트위터에 밑밥을 뿌려댔고 엄프를 했습니다. 여섯째, 그런 AT&T가 자금줄을 대고 워너는 DC에다 HBO 맥스 같은 스트리밍 플랫폼까지 있어서 4시간이 넘는 이 영화를 돌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 다 없이 과거에 스나이더가 극장판을 완성했으면 이런 작품이 나왔을 거라는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미 던 오브 저스티스에서 맞아보고 조스 웨던 얻어 터지는 것도 보고 그러면서 느낀 게 있고 연출가로서 더 성장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요, 저스티스 리그는 지금쯤 나왔어야 돼요. 그런데 수어사이드 스쿼드, 버즈 오브 프레이, 원더우먼 1984 앞으로 나와. 이건 프로덕션의 낭비였어요. 차라리 조커처럼 독립적으로라도 걸작이 되던지. 그런데 이런 실수와 과오들이 있었기에 그 작용의 반작용으로 스나이더 컷이 나온 거라고 보면 테넷에서 닐이 그랬잖아요. 일어난 일은 일어난다. 딱 그겁니다. 그동안의 암흑기를 DC가 받은 형벌이라고 생각하면 이젠 좀 봐줘도 된다. 그리고 잭 스나이더는 DC나 저스티스 리그를 구원한 게 아니라 스스로를 구원했다. 아니, 조스 웨던 거 보고 본인은 얼마나 빡쳤겠어요. 그 한풀이를 한 거죠. 잭 스나이더가 스나이더 컷이 히트쳐도 속편 제작은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너무 큰 기대를 하시면 안 될 것 같긴 합니다만 그건 그때 얘기죠. 빨리 블루레이 나오면 정말 꼼꼼하게 곱씹어보고 싶은 그런 영화였고요. 그리고 조만간 스포 최대화 분석 리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얼른 치킨 시키시고 자리 잡으십시오. 볼만합니다 진짜. 전 이제부터 또 봅니다. 지금까지 기묘한 KJ K였습니다.